안녕하세요, 올바람입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은 테슬라 삼각 수렴 진행 상황과 그리고 메타버스 얘기를 담아본 시간입니다. 주가가 위에 있을 때에도 사실은 같았고 아래에 있을 때에도 개인적인 생각은 같습니다. 좋아진 것도 나빠진 것도 아직은 크게 없다는 생각인데요. 중국의 가격 인하와 기가 베를린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보자면 여전히 수렴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섹터와 신재생이 유독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줄어드는 정도에 따라서 금리 인하 시점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몇 개의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본 후에 3월 FOMC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금리를 내리게 되면 다운페이를 제외한 월 이자금 납부 과정에서 여유가 생기고 그만큼 수요가 더 높아지고 공급할 수 있는 캐파보다 더 많은 수요를 갖기 시작한다면 시차를 두고 가격 상승 요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그 대신 그 전까지는 현재는 수요 감소 영향을 받고 있고 금리를 내리더라도 실제 좋아지려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아래의 지지선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최근 세 번째까지 지지받으면서 올라갔는데요. 펀더멘탈이 현재 더 좋아지는 중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현재의 소비도나 그리고 미래의 금리 인하 사이에 방향성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어쨌든 보조지표로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지만 최근 들어서 두 번의 지지를 추가로 받으면서 아직은 수렴 라인을 그렸던 방향 그대로 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략 기준금리가 조금만 내려가고 내려갈 거라는 확신만 생기게 된다면 시중금리가 현재 8% 가까운 수준에서 6% 정도로만 떨어져도 월 이자 변동은 거의 부담이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최근 하락과 함께했던 뉴스들은 중국에서 약 3% 정도의 가격 인하를 한 부분이 있고 베를린에서 홍해 물류 이슈로 인해서 2주간 생산 중단을 예고한 점이 컸습니다. 허츠의 경우도 있었지만 허츠는 사실은 중고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 내용으로 영향을 받은 거는 600대 정도로 매우 작았고 결국에 생각해보시면 허츠의 최종 소비자, 한마디로 일반적인 저희가 전기차에 대해서 아직 그 정도로 공격적인 채택은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 정도의 함의만 남기고 있는 부분이죠. 주목해야 될 것은 마지막에 리셀 밸류가 많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까 합니다. 위 두 가지 내용이 크게 EPS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파악할 수 있었죠. 중국의 가격 인하는 11월 인상 이후의 하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최근에 있어서는 역행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연초 주문량이 비아디나 오토, 샤오펑 등 모든 OEM들이 다들 생각보다 1월에 좀 작았습니다. 신규 주문량 수준으로 비교해 볼 때 11월 인상 당시에 비해서 현재 절반 수준인 주간 한 7,000대에서 8,000대 정도가 들어오고 있음을 체크해 볼 수 있었죠. 3분기 수준에 비해서는 지금 6,500위안 정도를 떨어뜨렸지만 그럼에도 3,000위안 정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베를린은 부품 공급의 리드 타임이 길어지다 보니까 공백이 생기면서 생산 중단을 일찍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급되지 않았던 뉴스들도 있었죠. 하나는 사이버 트럭이 생산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직원 외에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인도 일정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던 읽었을 때 신빙성이 떨어지던 그런 일론 머스크의 마약 얘기에 관련해서도 나사 측에서 이것은 상관없는 얘기임을 지원해줬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네이버를 통해서 발간된 자료 중에 이번 주에 가장 많은 분들이 주목해 주셨던 주제였는데요. 1월 1일부터 VR 게이머 사이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본 자료였습니다. UEVR이라 그래서 언리얼 엔진을 VR로 바꿔주는 모드이죠. 사실 플랫폼을 새로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공급이 이끌게 되면 수요가 따라줘야 하고 또다시 공급이 따라오면서 플라이휠이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의 공급은 메타 퀘스트나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하드웨어의 발전과 콘텐츠 업계의 발전이 동시에 이끌어져야 합니다. 수요란 이들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다시 한번 늘면서 VR에 맞는 콘텐츠를 따로 제작하려는 시장을 이끌어야겠죠. 아무래도 콘텐츠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초기 작은 시장에 맞춰서 개발해야 하는 만큼 수익성이 잘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PC 게임을 VR용으로 바꿔주는 모드인 UEVR이란 모드가 생겼습니다. 풀어서 해석하자면 유니버셜 언리얼 엔진 VR 모드인데요. 한마디로 기존의 플랫 디스플레이에 맞춰서 언리얼 엔진 개발을 했던 것을 VR 모드로 바꿔주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많은 것이 바뀔 수는 없겠지만 멀리 볼 때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존의 수백 혹은 수천 가지의 언리얼 엔진 기반 PC 게임들을 마치 원래부터 VR용으로 제작된 것처럼 나름 7-80%의 효용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드인 UEVR 모드 덕분이었습니다. FPS 게임의 VR화 그리고 레이싱 게임의 VR화의 영상에 대해서 대표 게임들을 이어서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Jesus Christ, bro. Tens of us. Covering fire. Goodbye.
I need a medic up here. Come on. Oh, it works. Yes. Okay. Oh my god, it's so crazy. What the That's so weird. Whoa, calm down, Steve. Steve. No, you don't have to. Oh, Jesus Christ. Can sprint. Oh! What the boy? It was right next to my face. I got one. Jesus Christ. 이렇게 굉장히 몰입도 높은 게임을 VR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인데, 사실 이걸 보고 있는 저희도 플랫 디스플레이, 한마디로 2D 화면으로 이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몰입감을 느끼고 있는지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VR을 껴서 이런 콘텐츠를 향유하게 되면 이들 입장에서는 마치 게임 속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훨씬 더 만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모드이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기대와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게임들이 굉장히 잘 작동하고 호환성이 높은지를 공유하고 있고, 최적화 설정을 잘해둔 사람들의 프로필을 찾아다니면서 모드 속의 모드처럼 옮겨다니고 있죠. 이게 실제로 VR 업계의 발전을 더 빠르게 할 것인지 혹은 단순한 해프닝에 기칠지는 모르겠지만 PC 기반의 콘텐츠들을 몇 가지 모딩을 통해서 VR 게임처럼 바꿀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인 뉴스였습니다. 혹시 더 발전되어 가는 걸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는 총 5개였습니다. 주간 전략 보고서에서는 GPT 스토어를 앞둔 상황에서 AI 밸류체인 내에서 상대적으로 AMD에 비해서 엔비디아가 강세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브로드컴과 마벨이 상대 강세를 유지할 수 있음을 언급드렸죠. 두 번째는 중동의 이스라엘 전쟁 상황이라든지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EPS를 체크해봤고, 빅테크 기업들의 코멘트 중에 애플 비전 프로의 매출 비중이나 구글의 생성형 검색 적용 시 검색 순위가 94% 가까이 바뀐다는 내용, 아마존이 틱톡으로 인해서 영향을 얼마나 받을지나, 테슬라 FSD V12는 상대적으로 구조상은 물론 뛰어난 발전이긴 하지만 아직은 퀀텀 점프를 하기에 기대하긴 이르다는 뷰를 적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메타버스 산업 분석 자료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VR 업계가 더 빨리 발전되려면 컨텐츠가 많아야 한다라는 핵심을 꿰뚫은 모드였죠. 앞으로 현재 유니티 엔진들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발전될지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크록스의 4분기 잠정 실적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크록스는 잠정 실적이 나오고 20%가 상승했지만 크게 상승한 이후에도 밸류 관점에서 매력적인 기업인가? 라는 부분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였죠. 그런데 봤을 때 유통전략 효과를 이해하는 것이 왜 이렇게 좋게 나왔는가? 라는 것을 핵심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24년을 기대하기엔 조금 부족한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네 번째는 엔비디아 펀더멘털 체크 자료였습니다. GPT 스토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리해드렸고,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AI 수요 공급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죠. 이제 네이버를 비롯해서 삼성전자에서도 가우스 모델들이 탑재되는 것처럼 신흥국으로의 AI 칩 배송들이 시작됐고, 이들이 LMM 개발을 끝내고 접목하기 시작하는 해가 바로 1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론형 ASIC 칩이나 추론형 GPU 칩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네트워킹이나 데이터 센터의 열 관리 혹은 전력 관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3년에 AI GPU가 180만 개에서 올해에는 400만 개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점점 더 비싼 제품으로 수요가 잘 옮겨가고 있음을 리서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다섯 번째는 업계 전문가 인터뷰였습니다. 현직 오픈 AI CTO인 미라무라티가 말하는 AI의 미래와 챗GPT의 비하인드 스토리, 거대 언어 모델이 언제까지 창발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여쭤봤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이전의 인텔이나 IBM에 비해서 전무후무했던 엔비디아의 생존 전략, 그리고 마치 AMD가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글 출신이 말하는 AWS 저력을 살펴봤죠. 클라우드 또한 단일 서비스가 아닌 플랫폼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